자, 유리함수의 응용 파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리함수 응용이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될 게, 우리 앞에서는 이제 유리함수의 기본적으로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자, 이제 여기서는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심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유리함수라는 이야기는 함수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래프를 일단 기본적으로 그려야 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안 풀린다 싶으면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리면서 하나씩 여러분들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유리함수의 역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x, y 자리 바꿔준 다음에 함수라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y는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준형에서는 일단은 여러분들 역함수 구하라고 했을 때는 x랑 y 자리 바꿔준 다음에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y는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유리함수 일반형, 이 일반형에서 여러분들 역함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이 부분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딱 정리할 때 확실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일반형에서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 다이렉트로 바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쌤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역함수 구할 때 그대로 여러분들 간다고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쌤이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 있죠? 분자의 x의 개수, 분모의 상수항은 얘네들은 자리가 바뀌는데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부호가 바뀐 다음에 여러분들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d는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dx. x는 그냥 그대로 두고요. x의 개수 ad 자리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a는 밑으로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주시면 그래프를 나타내는 부분, 유리함수의 일반형에서 역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범위가 주어졌을 때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꼭 여러분들 그래프 그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프 그려서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 범위 중에서 이 AB 주어진 유리함수에다가 AB 중에서 집어넣었을 때 계산해 줬을 때 이거 중에 큰 값 FA 결과값 중에 집어넣어 줬을 때 범위 중에서 집어넣어 줬을 때 그래프 상에서 낮은 값이 최소값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개념 45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그리라는 이야기예요. 자, 넘어가서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리함수랑 직선이 만났을 때 교점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교점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방정식의 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가 두 개 있다, 해가 한 개 있다, 해가 없다. 뭐 사용하라는 이야기죠? 판별식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문제도 여러분들 꼭 그래프를 그려 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프 판별식만 사용해서는 여러분들 마지막에 꼭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문제를 보면서 해석을 할 건데 어찌됐든 여러분들 판별식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꼭 여러분들 그래프를 꼭 그려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근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찌됐든 이 유리함수랑 직선이 만났을 때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이야기는 해가 두 개가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판별식을 사용했을 때 0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이야기는 두 그래프가 만났을 때 해가 하나라는 이야기고요. 판별식을 사용했을 때는 0이다.
자, 그 다음에 두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판별식을 사용했을 때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석을 해주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86번 fx, 자,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그 역함수에 대해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같다가 성립했을 때 a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아까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일반형에서 다이렉트로 역함수 구하는 방법. 자, 어떻게 구하냐? 자, 우리 이 부분은 그대로 둬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역함수를 구할 건데 아까 샘 파란색 표시한 부분은 그대로 여러분들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이 부분 x의 개수, 분자의 x의 개수, 분모의 상수항 자리를 바꿔주는데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부호 바꿔서 바꿔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면 마이너스 ax, 요 x의 개수는 1이에요. 1. 없는 게 아니라 지금 1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려오면 마이너스 1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이랑 지금 원래 함수랑 같다라고 여러분들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a 값을 비교해 줬을 때 이 부분이랑 지금 이 부분 같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바로 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87번 문제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87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역함수 문제를 구하라고 했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해석할 건 해석해 주셔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리 원래 함수에다가 역함수를 합성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얘네들 사라진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뒤에 있는 식도 보니까 f에다가 f 역함수를 합성시키니 얘도 여러분들 사라지는 단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f 역함수 2 플러스 이 부분은 함수 자체가 사라져서 상수항 3만 남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f 역함수 2에다가 플러스 3을 더한 값을 구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거를 뭐 역함수를 구해 주셔서 2를 대입해 주셔도 되지만 계속 얘기하지만 역함수 문제에서 역함수 구할 일 많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f 역함수 2 값을 k라고 잡아놓고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요. 자, f 역함수 2는 k라는 이야기고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fk는 여러분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인 즉슨 fx라는 식에다가 k를 집어넣어 줬을 때 결과값이 2가 나온다라는 거. 자, 그러면 집어넣어 주면 2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5는 여러분들 2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2k 플러스 1을 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k 플러스 5는 바로 계산할게요. 4k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넘어가면 3k, 2 넘어가면 3. 그래서 여러분들 k는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우리는 근데 이 k 값만 구하는 거 아니죠. 문제에서는 이 k 플러스 3, 즉 f 역함수 2 플러스 3을 구하는 값이니 여러분들 1이랑 3을 더하면 우리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넘어가서 8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88번 문제를 보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될 게 우리 앞에 유리식에서 했던 문제 패턴이죠. 그러니까 fx라는 식에다가 3을 대입을 하는데 그 대입을 하는 값을 몇 번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2024번을 해준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규칙성 찾는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칙성이 나올 때까지 3을 여러분들 계속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데 위 문제에서는 어떤 거? fn 플러스 1이라는 이야기는 fn 다음 항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fn 플러스 1 값을 구하고 싶으면 원래 있는 식에다가 이 n 플러스 1의 전 항의 결과값을 집어 넣어 주셔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규칙성을 찾아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f 역함수 3값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식에다가 바로 대입을 하면 3분의 2가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f 두 번째 3이라는 이야기는 이 f 두 번째 3 전에 구했던 결과값을 집어 넣어 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f 3분의 2를 집어 넣어 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 부분을 집어 넣어 주시면 3분의 2분의 3분의 2를 집어 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일단 부호부터 먼저 적어 주시면 마이너스, 우리 분모끼리는 약분 가능하고 분자끼리도 약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가까운 놈, 멀리 있는 놈 곱하는 걸 번분수 계산이라고 하는데, 가까운 거 곱한 거를 분모로 분모로 가면 되고요. 그럼 1이랑 2를 곱하면 2,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뭐 규칙성 발견하기가 조금 그렇죠. 자, 그럼 f 세 번째 3은 이 3 전 단계 두 번째 나온 결과값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 넣어 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자, 그러면 약분 되고 가까운 거 멀리 있는 놈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1분의 3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f 네 번째 3 규칙성 찾은 것 같습니다. f 네 번째 3은 이 전 단계 뭘 집어넣어 주시면 되죠? 결과값 3 나온 걸 집어넣어 주시면 지금 뭐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3분의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규칙성 나왔죠? 지금 뭐가 계속 반복이 되죠? 3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 3, 이 세 가지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순환 마디, 그러니까 계속 순환하는 마디의 개수가 지금 3개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우리 2024를 합성시켜야 되는 건데 이게 이 세 숫자만 계속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반복해서. 그래서 우리는 바로 답을 찾아주기 위해서 2024를 3으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 6에 18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22, 3, 7에 21. 그래서 여러분들 14, 3, 4, 12 해서 나머지가 2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세 가지 숫자가 674번이 반복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수를 얘기를 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이렇게 계속 순환 마디 하면서 두 번째로 오는 값이 답이라는 이야기인데 두 번째로 오는 값이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환마디가 반복되는 개수가 4개면 주어진 합성하는 개수에다가 나눠주시면 되고요. 4를 나눠주시면 되고요. 마디가 반복되는 게 2라고 반복되면 2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9번은 범위가 주어졌을 때 이 함수, 유리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어진 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럼 쌤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했었죠? 분모 그대로 올라가 주신 다음에 이 분자의 x의 개수를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3x 마이너스 6. 근데 우리가 원하는 값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더해 주시거나 빼 주시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거를 다시 한번 요 부분 다시 적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거부터 먼저 적으면 x-2분의 4, 그 다음에 약분돼서 플러스 3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식의 점근선
유리함수에서는 점근선을 먼저 제일 찾아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0 되는 값 x는 2, y는 3 이렇게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점근선 x는 2.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색깔펜으로 조금 구분해 주셔서 문제를 조금 확실하게 구분되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이 양수니 여러분들 이 부분이 양수니 여러분들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1, 4분면, 3, 4분면을 지나가는데 자, 근데 여기선 범위가 3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적을 필요는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이 부분을 그리게 되면 x절편, y절편도 같이 찾아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굳이 구할 필요도 없는 부분들을 찾을 필요는 없잖아요. 왜? 범위가 3부터잖아요. 3부터라는 이야기는 지금 점근선의 x값이 2가 여기니 3은 대충 한 요쯤에 있을 거 아니에요. x는 3. a는 3보다 큰 수니 뭐 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만 그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샘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에서의 최소 최대값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범위 내 사이에서.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최대값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어디가 최대값이죠? 3일 때 가장 높은 구간 3이라는 거 알 수 있으니 최대값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값은 x가 3일 때 최대값이니 자, 그러면 y는 3을 집어넣어주면 1분의 9에서 2를 빼니 7. 그래서 최대값은 7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x 대신에 a를 집어넣어줬을 때 이번엔 최소값이 거꾸로 4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래서 a-2분의 3a-2는 이때 결과값이 지금 누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4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을 해주면 분모 곱하면 3a-2는 4a-8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계산해서 넘어가면 3a 넘어가면 a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8 넘어가면 a는 6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최대값 라지 m은 7이라는 걸 구해 놨었고요. 문제에서는 지금 라지 m 그 다음에 스몰 a를 더하라고 얘기를 했으니 최종값은 1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9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유리함수 그래프랑 직선 그래프가 만났을 때 아니면 만나지 않았을 때의 m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두 그래프가 일단 만나든 만나지 않든 이 두 그래프가 같다 한 다음에 판별식을 사용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는 꼭 뭐 그려놓고 확인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프를 그려놓고 확인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쌤 그래프를 그려본 다음에 판별식을 사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반형을 다시 표준형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럼 x-1 그대로 올린 다음에 플러스 2가 저기 상수항이 플러스 2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필요한 만큼 더해줘야 되니 플러스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프를 다시 그릴 때는 이 부분 다시 그려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x-1분의 3 약분해서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이 x축, y축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점근선 xy값 점근선 x는 1, y는 1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x는 1, y는 1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양수가 나왔으니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렇게 1, 4분면, 3, 4분면을 지나가는데 지금 3, 4분면 지나갔을 때 x절편, y절편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 x절편, y절편도 구해보면요. x절편은 우리 y에 0 집어넣어주면 y에 0 집어넣어주면 0 될 거고 분모 없애주면 곱해부 줘봤자 0 될 거고요. 2만 넘어가면 x절편은 마이너스 2 y절편은 x 대신에 0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분의 2니 얘도 마이너스 2가 나와서 그래프가 여러분들 지금 둘 다 요런 형태로 지나가게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래프를 완성시켜 준 다음에요. 자, 문제 푸는 방법. 일단은 두 그래프가 만나든 뭐 한 점에서 만나든 두 점에서 만나든 지금처럼 만나지 않든 일단은 여러분들 그래프를 갖다 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mx 플러스 1이 갖다 해놓은 다음에요. 자, 일단은 이 두 그래프가 만났을 때 우리가 교점이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부분이 만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해가 없기 때문에 판별식 t는 0보다 작다를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 정리를 해서 판별식을 사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분모 곱하면 x 플러스 2는 m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x 플러스 2는 분배법칙해서 정리를 하면 m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mx 그 다음에 플러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양변 이항하면 xx는 사라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식을 정리하면 mx 제곱 마이너스 mx 2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은 는 0인데 이 그래프가 교점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교점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판별식 0보다 작다를 사용하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판별식을 사용하면요. m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 곱하기 m 곱하기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 부분이 m제곱 플러스 12m은 0보다 작다라는 이야기고요. m으로 묶을 수 있죠. 그럼 m 플러스 12는 0보다 작다. 우리 작다 하면 2차 부등식 해를 구하면 사이값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m은 여러분들 마이너스 12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 상태로 마무리를 바로 치면 되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m의 역할이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차 함수에서 기울기. 근데 여기서 기울기가 0이라는 이야기는 기울기가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여러분들 기울기가 0이라는 이야기는 그래프가 뭐 이런 형태로 돼 있거나 이렇게 바짝 서 있는 형태, 누워 있거나 바짝 서 있는 형태를 기울기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이 1차 함수의 그래프가 기울기가 만약에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으면 바짝 서 있죠. 근데 이 파란색 그래프랑 검은색 유리함수 그래프랑 안 만나잖아요. 왜? 이 부분의 점근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 그래프가 바짝 누워 있어도 이 검은색 그래프랑 안 만나는 거잖아요. 왜? 이 파란색 부분이 점근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없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는 최종 답을 적어줬을 때는 이 두 가지 범위 안에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기울기가 없을 때는 지금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만나지 않기 때문에 기울기 0인 부분에는 꼭 등호를 넣어줘서 마지막 문제 확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